오늘은 여러분께서 셀프로 하신 손톱 어떻게 오프하고 잘라내고 케어하고 길러내는 방법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 하실 때에는 꼭 고글이 아니더라도 안경 끼고 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왜냐면 눈에 파츠나 또 가루들이 튈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까지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에도 오프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오늘 오프하고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제가 손톱을 굉장히 길게 길렀잖아요. 아트를 한 후에 그냥 코팅은 제가 일반 그 소프트 젤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었거든요. 하드 젤 작업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지손톱이 나갔어요. 지금 딱 여기 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금광고 오프하다 보면 타닥 하면서 걸리거든요. 근데 그게 피부 위에 있는 손톱이 찢어졌을 경우에는 손톱이 더 찢어지면서 고객님이 통증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찢어진 부분 오프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지금 랩핑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많이 위험하거나 하진 않은데 만약에 손님이 네일 받고 가셨다가 손톱이 찢어진 상태로 돌아오셨다. 상황에 따라서는 드릴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와, 손톱 진짜 많이 길었다. 막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하거나 하진 않은데 오늘 아침에도 이 목걸이 귀걸이 찰 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중앙 부분 오프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좀 빠른 속도로 드릴을 사용해 주시고 사이드 할 때는 속도를 조금 줄이고요. 피부를 이렇게 밀어가면서 이렇게 당겨가면서 오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쭉 당겨주시면 되지만 큐티클 라인 쪽을 하실 때에는 90도로 드릴을 각도를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피부에 닿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안전한 상태에서 오프할 수 있어요. 엊그제 랩핑하고 새로 바른 거라서 큐티클까지 꽉꽉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작업하시면 크게 위험하거나 하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부터 안으로 쭉 금이 들어가 있어요. 뭔가 이게 덜렁덜렁 하는 느낌이 살짝 있어서 뭐지 아프진 않았는데 뭐지 하고 봤더니 끝에가 금이 들어가가지고 약간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빨리 또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가 그 금이 점점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금 중앙까지 이미 와 있는 상태고 피부 안쪽으로 금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잘라내거나 할 수도 없어서 랩핑을 했거든요. 피부까지 만약에 같이 들어가서 잘라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손톱 자체를 그냥 잘라내고 연장하셔도 됩니다. 금간 상태에서 오프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손님한테 하실 때에는 그 드릴을 이 상태 그대로 댔다가는 타닥 하면서 젤도 걸리고 위험해요. 그래서 얘를 꽉 누르시고 드릴 RPM을 최대한 낮춘 다음에 아주 살살 오프를 하시거나 도저히 아파서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실 때에는 우선은 아세톤으로 쏘고프 작업을 좀 먼저 해놓고 조금 부드럽게 된 상태에서 건드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랩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다 잘라낼 필요는 없고요. 나머지 것들 다 오프 해가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 크로마츠 미러네일 했을 때 코팅하는 거 안 보여주시냐고 댓글들 많이 주셨더라고요. 별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코팅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완성된 것만 카메라로 찍고 코팅은 저 혼자 알아서 마무리 후다닥 했거든요. 다른 별 뜻은 없었습니다. 코팅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평소에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되고 저는 보통 파츠 놓을 때는 하드젤 사용하고 주변은 클리어 젤로 메꿔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위에서 하드젤로 한 번 더 덮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파츠 먼저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데 파츠 주변을 이렇게 해서 파내는 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주변의 젤들을 파두고 막니퍼 같은 거 사용해서 이렇게 뜯어내셔도 됩니다. 알맹이 같은 거는 굳이 파츠 제거용 쓸 필요 없이 각도만 잘 맞춰서 위로 튀지 않게 조심해 가면서 제거해 주시면 돼요. 길이가 이 정도 되셨을 때는 반드시 꼭 하드젤이 아니더라도 강도를 낼 수 있는 젤로 코팅을 해주시거나 혹은 중간에 오버레이 해주시는 거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이 힘을 버텨내질 못해요, 자연 손톱이. 손톱을 이렇게까지 길러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좀 싹 자를까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손톱을 건강하게 잘 기르시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젤레이를 새로 하시면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한 서너 달이면 손톱이 엄청 자라있거든요. 자연 손톱으로 손톱을 한 번에 길게 기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래도. 평소에 생활하시다 보면 깨지거나 금이 가거나 할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인 젤 네일이 손톱을 예쁘게 길러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드릴로 하시다가 좀 위험할 것 같다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너무 무리해서 드릴로 하지 마시고 파일로 갈아내면 됩니다. 이게 셀프로 오프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사실 저는 거의 뭐 어제 바르고 오늘 뻗기는 수준이라서 지금 그런데 평소에는 이 정도로 할 일은 없죠. 근데 가끔씩 고객님께서 어제 바르고 가셨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갈 일이 생겼어. 오늘 그냥 다 벗겨야 돼 어떡해 하고 오실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이렇게 꽉 차 있는 걸 벗겨야 되는 일이 가끔 있긴 있어요. 이 끝에 지금 드릴로도 파일로도 갈기 힘들었던 거 속으로 한번 아세톤으로 한 번 더 싸놨더니 스스로 말캉말캉해져가지고 파일 대자마자 후루룩 벗겨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오프하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 근처에 묻어있는 젤 같은 경우에는 아세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아, 손톱 길이 얼마나 줄일지 지금 되게 고민인데, 만약에 이게 바깥쪽에 금이 간 거였으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잘랐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금가 있는 게 피부 안쪽이기 때문에 뭐 손톱을 짧게 자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생활에 불편이 없는 정도까지만 우선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깔끔하게 손톱 자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보여드리려고 한 거라서 집에서 사용하시는 클리퍼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본인이 자르고 싶은 그 최종 길이보다는 조금 더 남긴 상태로 우선 잘라주시고요. 손톱 쉐입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자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딱 라운드로 자르려고 하다가 오랜만에 스퀘어 할 걸 괜히 잘랐다 순간 지금 딱 생각했거든요. 라운드와 스퀘어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일자로 먼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쉐입을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자를 때 알려드리고 싶은 그 팁이 뭐가 있냐면, 한 번에 클리퍼를 넣어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말려있는 손톱일 경우에는 부러져요. 그 부러진다는 게 깔끔하게 일자로 부러지는 게 아니라 손톱 자체가 부러지면서 라인이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오늘 손톱 길어가지고 여러 번 자를 수 있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중앙에 한 번 넣고 약간 비스듬하게 위쪽으로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자를 때 일자로 자르시면 돼요. 근데 넣으실 때 수평으로 넣는 게 아니고요. 수평으로 하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팍 하고 금이 가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막 엄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다가 부러질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딱 그 손톱이 펴지는 거 보이시죠? 이 끝에다가 살짝 날을 넣고 그 다음에 일자로. 근데 물론 말캉말캉하고 손톱 자체가 건조하거나 많이 단단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자로 자르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 손톱 안에 이렇게 공기처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파츠 붙였던 자리에 이런 일들이 한 번씩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파츠 붙였을 때 손을 쓰면서 손톱 층이랑 젤하고 분리가 되면서 손톱이 안에서 살짝 들뜨거나 혹은 손톱 층이 분리되거나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님께서 생활하시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제가 오프할 때 파츠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그때 이 젤과 손톱 층이 분리가 되면서 손톱이 약간 깨진 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지금 파츠 뜯어내다가 그런 것 같아요. 오프하다가 생긴 거면은 바로 오프 작업을 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생활하다가 혹시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제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면은 여기도 손톱 딱 자를 때 단면에 젤이 살짝 탁 뜬 거거든요. 젤 네일 하고 계시다가 중간에 직접 본인들이 손톱깎이로 길이를 줄이고 오시는 손님들 계세요. 사실은 그 작업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딱 자르는 순간에 손톱과 베이스 젤이 딱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끝에서부터 손톱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머리카락이 낄 수도 있고, 이 틈을 이용해서 수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젤과 손톱이 분리되는 상황이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톱깎이로 잘라서 길이를 줄이시는 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셀프로 파츠 제거하실 때 억지로 뜯어내거나 하는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손톱깎이로 자른 다음에 거기서 스탑하지 마시고 다이소나 올리브영이나 뭐 쿠팡 이런 데서 이런 파일 같은 거 쉽게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파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자르고 난 단면을 한번 이렇게 갈아서 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거, 그것만 해도 손톱 굉장히 깔끔해 보이게 집에서 셀프 케어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분들인데 손톱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라운드로 딱 돼 있거나 하면은 너무 이미지가 좋을 것 같아요. 와, 손톱 길다가 짧아지니까 엄청 못생겨 보여요. 괜히 많이 잘랐다. 이상하게 여자들은 손톱이 조금 길고 날렵하게 이렇게 쉐입을 잡고 하면 뭔가 자신감, 약간 화장한 것처럼 생기는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지손 보면 이쪽에서 금이 가기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이 반대쪽에도 금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보통 금이 갈 때 손톱의 스트레스 포인트 쪽이 가장 압을 많이 받았던 자리가 금이 가요. 그래서 금이 갔거나 손톱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실 때에는 절대 날짜나 시간을 미루지 말고 반대편까지 금이 이어지지 않도록 빨리 케어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베이스젤을 살짝 남겨놓기는 했는데 거의 다 제거를 한 상태고요. 다시 젤레이를 하실 것 같으면 베이스젤을 완벽하게 갈아내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에 젤레이를 하지 않고 당분간 쉬거나 자연 낼 상태로 조금 지내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파일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스폰지로 한번 좀 갈아내 주시는 게 좋아요. 샵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표면을 정리해 주거든요. 그 광택 작업까지도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 또한 손톱을 살짝 갈아내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손톱이 얇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프로 작업하실 때에는 굳이 광내는 것까지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표면에 일어나 있는 손톱들만 가볍게 처리해 주시는 정도까지만 추천드립니다. 이 푸셔로다가 큐티클 좀 지저분하다 하는 건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푸셔 쓰실 때에도 아무리 개인용품이어도 알코올에다가 항상 소독해서 쓰셔야 되는 거 좀 유념해 주셔야 되고요. 이 큐티클 라인에 까딱 잘못해서 균이 들어가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정도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긁어내는 것처럼 하시면 손톱이 또 상할 수 있어요. 큐티클 잘라낼 때는 지금 위에 이렇게 1mm 정도 딱 서 있는 요 피부 있거든요. 딱 그것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 이상 가면 안 돼요. 요 정도? 요 라인 따라서 찝고 뒤로 당기고 찝고 살짝 뒤로 빼고 찝고 이런 식으로. 집에서는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부분만 어느 정도 걷어내는 느낌으로 너무 과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클 케어 관련해서는 제가 네일리스트 분들도 볼 수 있는 굉장히 자세한 영상 따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부득이하게 샵에 가지 못하셨을 때 집에서 손톱 케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너무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손톱이 튀거나 부러지지 않게 자르는 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푸셔나 클리퍼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알코올로 소독 후에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너무 투머치하게 케어하지 않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더 알찬 정보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